치아보험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가입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보험금 못 받습니다. 필히 시청해주세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호망 하면 치아보험, 치아보험 하면 보호망이죠. 제가 일단은 하루에 정말 몇십 명 이상 치아보험 가입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에 가입한 분들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몇십 명 또한 보험금 청구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알면서도 이제 보험금 못 받는 경우, 그리고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보호망이 여러 가지 또 팁이나 꿀팁,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그런 노하우를 알려줘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자, 흔히 치아보험을 정말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저한테 가입하시면 감사하지만 저한테 가입 안 하고 TM이나 홈쇼핑 보고 가입하셨다가 정말 납입만 했지 보험금 못 받고,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블로그 카페에서 얘기하잖아요. 치아보험 가입해봤자 보험금 못 받는다, 보험금 받기 정말 힘든다, 그런 분들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저 보험왕 믿고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몇천 명, 그 중에서 딱 한 분만 빼놓고 모두 다 보험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많은 노하우와, 그리고 병원에 가기 전부터 나중에 통장에 보험금 꽂히는 그 순간까지 제가 A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다 피드백을 해드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 동의를 해주고, 여기까지만 동의하고 여기서는 동의를 해주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조사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 보험금을 어떻게 받는 방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 주니까 수월하게 보험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홈쇼핑이나 T앱 아는 지인분한테 가입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정작 보험금 청구할 때 조사가 나왔을 때 정말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뭐 가슴이 쫄깃쫄깃하고 뭔가 죄지은 거 사람 마냥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긴장되고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래서 보호망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정말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들 대부분들은요, 치아보험 가입하기 전날 아니면은 전전날이든 그 전에 치과에 가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이 생각보다 임플란트 크라운 몇 개의 충치치료 아니면 보존치료 받았는데 뭐 300, 500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인터넷 검색하다가 아니면 홈쇼핑 보다가 치아보험 가입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치아보험은 쉽게 가입을 할 수 있겠지만 고지사항 3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고지를 해야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지사항은 다들 아실 거예요. 3가지 경우. 첫 번째는 뭐 틀리한 적이 있냐, 틀리했으면 무조건 거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받은 적이 있냐. 보존치료는 다들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건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간, 그런 부분이고요. 보철치료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틀니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고지만으로 가입이 됩니다. 2번 항목은요. 자, 세 번째 항목은 고지하면 무조건 거절이니까 주의 있게 한번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풍치나 잇몸병으로 인해서 발치를 하나 이상 하였던가. 일단 발치를 무조건 했으면 거절입니다. 또한 치주 수술, 잇몸 수술을 받은 적이 있냐. 여기서 치주 수술, 잇몸 수술은 뭐냐면요, 일단 칼로 째는 경우, 정말 절개했을 경우가 일단 잇몸 수술, 치주 수술에 해당이 되고요. 절개를 안 하고 단순하게 고름을 제거했던가, 단순 마취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거의 다 이제 3번 항목에 절개나 아니면 수술의 항목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고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고지대야 항목은 제가 위에 저번에 올려드렸으니까 여기 링크해 둘게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3번이나 1번 항목은 무조건 고지하기 거절이고요. 2번 항목은 고지에도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고지사항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그래서 고지를 안 한 경우, 아니면 설계사가 본인들 실적의 그 급에서 일단은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나중에 보험 청구 시에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리고 1년이나 뭐 2년 뭐 정기적으로 저희가 검진하잖아요. 스케일링. 이럴 때
고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나중에 초진 차트나 진료 차트에 보면 K05 잇몸 질환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고지해서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잇몸 질환 일단은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1년 이내는 무조건 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났다. 네, 스케일링 받고 1년이 지났다. 그런 부분들은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되니까 전혀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문제가 없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나중에 이건 스케일링이고 잇몸 질환이기 때문에 왜 고지 안 했어 이러면서 강제 해지시키고 그리고 보험금을 안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때 넘어가던가 그런가 이러면 무조건 보험금 못 받고 해지가 당한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톤의 사연사님, 이 부분은 1년이 지났고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 그리고 발치한 게 아니고 잇몸 수술이나 치주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저희가 반론을 제기하고 강하게 어필하면 보험금을 주고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손해 사용사들은 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보장 아니면 면책 아니면 해지를 시켜야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보험회사 편이고요. 어떻게 하든 꼽트레이를 잡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씩 떠봐요. 이 부분은 스케일링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 일단 고지 위반이다. 해지시킨다. 보험금 못 받는다. 떠보거든요. 이때 말려들고 그런가? 그래서 인정하면은 나중에 보험도 못 받고 나중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걔네들 해석대로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걔네들이 떠보는 경우 아니 장난하세요? 손해상사 몇 년 했어요. 이 부분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데 왜 고지를 하게 되나요? 나는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 그리고 손해상사가 겁먹고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잔 좋은 치근이죠. K08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못 주게끔 나와 있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K08은 보험금을 못 주는데요. 근데 K08과 K02 충치나 치아 우식증, K04 치수염, K05 잇몸 질환 같이 질병 코드를 받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두 개 해도 일단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K08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 못 주고 강제 해지시킨다. 똑같아요. 손해상사나 보상가 직원이 한번 떠보는 거죠. 일단 한번 내뱉어요. 그래서 무심코 던졌는데 개구리가 죽는다. 그러면 그냥 오케이인 거고, 만약 개구리가 안 죽고 개구리가 팔짝 뛰어서 생 브루스에 친다. 아니 이거는 다른 보험사는 다 나오는데 그 K02와 K08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똑같이 있으면 보험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면 걔들이 나중에 꼬리를 내려서 그러면 절반만 드릴게요. 50%만. 절대 말이 안 돼요. 무조건 100% 주세요.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을 거예요. 일단 보험회사나 손해사사는요. 일단은 금융감독에 민원이면 그 민원 건수가 많이 되면 나중에 실적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민원을 거셔라. 근데 처음부터 민원 거지 마시고요. 보험금을 못 받고 얘네들이 대화가 안 되면 그때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정말 무수히 많아요. 풍치나 단순 잇몸병은 고지사항이 아닌데 얘들은 그걸로 인해서 보험금을 못 주고 해지를 시킨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발치했을 경우에만 고지사항이지 그걸로 발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떳떳하게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 외에도 정말 무수히 정말 많은데 제가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TM이든 홈쇼핑이든 어디서나 가입은 가능하죠. 치아보험은. 하지만 치아보험만큼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채널 그런 관리자를 만나서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뒤탈 없이 보험금도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